건강식의 함정, 당신의 혈관이 막히는 이유. 선생님, 제가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실려온 한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신 그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였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죠. 만약 1시간만 늦었더라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다행히 신속한 조치 덕분에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깨어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멀쩡했어요. 아침에 산책도 하고 밥도 잘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죠? 여기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혈관은 하룻밤 사이에 막히지 않습니다. 20년, 30년에 걸쳐 서서히 조용히 막혀갑니다. 단지 증상이 느껴지지 않을 뿐이죠.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까지는 수년간 고려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터져버리는 겁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바로 그 순간에요. 저는 40년간 혈관 질환을 연구해 온 의사 박사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셀 수 없이 많이 봐왔고 매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스스로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믿었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혈관이 수십 년 동안 망가져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는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약도 먹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정말 괜찮으신 걸까요? 약을 챙겨 드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혈관을 계속해서 막는 음식을 드시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저는 그 환자분께 평소에 무엇을 드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제가 늘 듣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건강한 음식만 먹어요. 그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곱창은 영양가가 높다고 해서 자주 먹었고,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해서 매일 먹었죠. 그리고 견과류는 심장에 좋다고 해서 한 움큼씩 챙겨 먹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바로 그 음식들이 그분의 혈관을 질식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이 음식들은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혹은 알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음식들을 계속 드신다면 여러분도 제 환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가슴을 부여잡고 응급실에 실려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맞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꾼다면 혈관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식단 조절만으로 혈관 나이가 10년 더 젊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약을 완전히 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께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최근에 만났던 72세 김순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늘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채소도 많이 드시고 약도 거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다며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이 70%나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어째서 이렇게 되셨을까?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순희님은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 2개를 드셨습니다. 안전식품이니 당연히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점심에는 친구들과 만나 곱창을 자주 드셨고, 저녁에는 견과류를 한 움큼씩 챙겨 드셨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이 있는 분에게는 독과 같은 조합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설명해드리자 김순희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것들이 오히려 제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어르신.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께 새로운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달걀은 흰자만 드시고, 곱창은 완전히 끊고, 견과류는 하루에 딱 5알만 드시라고. 그 대신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기리, 두부를 많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을 먹어온 음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순희님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제 조언을 믿고 철저하게 지켜주셨죠. 3개월 후 다시 진료실을 찾은 그분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에서 210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180에서 130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어르신 스스로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늘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요? 김순희님은 정말 기뻐하며 물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 특정 음식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식단을 바꿔야 하는지 모두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순희님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들이 혈관을 막고 있는 주범은 아닌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염 음식샵 1, 곱창의 진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곱창입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특히 소주 한 잔과 함께 곱창을 즐기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맛있고 영양가도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곱창 100g에는 무려 3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300mg 미만인데 곱창 한 접시만 먹어도 하루치를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식당에 가면 한 번에 200g, 300g씩 드시잖아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내장류 고기를 주 3회 이상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제 환자였던 69세 강민수 님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이분은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곱창집에 가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선생님, 곱창은 철분도 많고 기력 보충에도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항상 주장하셨죠.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그분의 총 콜레스테롤은 220에서 290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무려 210까지 치솟았고, 더 무서운 것은 포화지방 함량입니다. 포화지방은 우리 몸이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곱창에는 이 포화지방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곱창을 드시면 그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혈관 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이지만 겹겹이 쌓이면서 혈액이 흐르는 길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하수구에 기름때가 끼어 막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곱창을 구워 먹으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는데 이것은 최악의 지방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높이기 때문이죠. 함께 마시는 술도 문제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곱창의 콜레스테롤과 술로 인한 중성지방이 만나면 혈관은 이중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곱창을 평생 못 먹는 건가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한 사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드시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신 단백질 보충을 위해 무엇을 드시면 좋을까요? 생선을 드세요.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닭가슴살이나 두부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포화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하니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의 맛은 3분이지만 건강은 평생입니다. 곱창의 그 고소한 맛이 잠시 즐거울지는 몰라도 그 즐거움 때문에 평생의 혈관 건강을 망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염 음식샷 2. 달걀 노른자의 비밀. 이제 피해야 할 두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뭐라고? 달걀이요? 선생님,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달걀에는 훌륭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환자에게 달걀 노른자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300mg 미만인데 아침 식사로 달걀 2개만 먹어도 하루치에 거의 근접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 아침에 달걀 2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습관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74세 한영자 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달걀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를 2개씩 드셨습니다. 손녀딸이 할머니 건강 챙겨드린다며 매일같이 삶아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3개월 후 그분의 검사 결과는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310까지 올랐고 LDL 콜레스테롤은 230을 넘어섰습니다. 정상 수치가 130 이하인데 말이죠. 어르신, 평소에 뭘 드셨어요? 달걀만 열심히 먹었는데? 왜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요? 어르신은 무척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식이성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달걀 노른자를 2개 이상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이 평균 20mg/dl 상승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향 또한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달걀을 많이 먹어도 몸이 알아서 조절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그 조절 능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조리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기름을 둘러붙이는 프라이나 스크램블드 에그는 달걀 자체의 콜레스테롤에 기름의 포화지방까지 더해져 더욱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현명하게 드셔야 합니다. 달걀 흰자만 드세요. 흰자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순수한 단백질만 들어 있습니다. 달걀 2개를 드시고 싶다면 하나는 통째로, 다른 하나는 흰자만 드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혹은 다른 단백질 공급원을 찾아보세요. 두부, 콩나물, 생선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아침 메뉴는 두부 스크램블입니다. 두부를 으깨서 양파, 당근, 시금치 같은 채소와 함께 볶으면 달걀 못지않게 맛있고 든든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만약 달걀 노른자를 드시고 싶다면 일주일에 2-3개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노른자를 드신 날에는 고기나 새우, 오징어처럼 다른 고콜레스테롤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하루 전체의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달걀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영양 만점의 식품이죠. 하지만 이미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음식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염 음식 삽3 견과류의 숨겨진 함정. 이제 피해야 할 세 번째 음식을 말씀드릴 텐데 아마 가장 충격적이실 겁니다.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요? 견과류만큼 몸에 좋은 것도 없지 않나요? 이런 반응이 당연합니다. 네, 맞습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환자가 잘못 섭취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과 혈관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한 움큼씩 견과류를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엄청나게 높은 칼로리입니다. 호두 열알은 약 300칼로리입니다. 아몬드 스무알은 약 280칼로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밥 한 공기가 약 300칼로리입니다. 즉, 견과류 한 줌이 밥 한 공기와 맞먹는 칼로리를 가진 셈입니다. 71세 윤태식 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혈관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호두 열알, 아몬드 스무알, 땅콩 한 줌을 드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견과류밖에 안 먹는데 왜 살이 찌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졌을까요? 그분은 억울해하셨습니다. 계산해보니 이분은 견과류만으로 하루에 800칼로리가 넘게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평소대로 세끼 식사까지 하셨으니 총 섭취 칼로리가 엄청났던 거죠. 불과 3개월 만에 체중이 5kg 늘었고 중성지방 수치는 150에서 290으로 치솟았습니다. 중성지방이 왜 위험한지 아시나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더 작고 끈적끈적하게 변해서 혈관벽에 더 잘 달라붙게 됩니다. 물론 견과류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지방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가공된 견과류는 더 위험합니다.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되거나 기름에 볶은 견과류에는 나트륨, 당분, 그리고 나쁜 지방까지 추가됩니다. 그럼 견과류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양을 확실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아몬드 5, 6알, 혹은 호두 2, 3쪽, 혹은 땅콩 열알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일 드시기보다는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견과류를 드신 날에는 다른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예를 들어 고기나 생선을 구이 대신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핵심 팁은 견과류를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칼로리 과잉의 주범이 됩니다. 차라리 아침 식사 대용으로 소량의 견과류와 우유 한 잔 정도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견과류를 약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약은 정량을 먹어야 약효가 있지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되니까요. 혈관을 살리는 식단, 완전 정복 가이드. 지금까지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혈관 속 기름을 청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참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전, 피떡, 생성을 막으며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찌거나 구워서 드셔야 합니다. 튀기면 나쁜 지방이 더해져 효과가 반감됩니다. 키리, 오트밀 키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루 30g의 길이를 3개월간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에 죽으로 끓여 드시거나 밥을 지을 때 섞어 드세요. 콩, 특히 검은 콩, 엔드 두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하루에 2숟가락 정도의 콩만 드셔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은 풍부하면서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하루 25g의 콩 단백질을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라는 점입니다. 일반 올리브 오일은 정제 과정에서 좋은 성분이 많이 파괴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름이니 하루에 한두 티스푼 정도만 사용하세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거나 요리가 끝난 후 살짝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혈관 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합니다. 팁. 토마토는 익혀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형태로 드시면 리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하루 한두 쪽 정도가 적당하며 생마늘보다는 익혀 드시는 것이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원칙, 한 가지 음식만 편식하지 마시고 이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다양하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을 드신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나쁜 음식들을 먹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혈관을 되살리는 5가지 운동법. 식단이 전투의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운동입니다. 고지혈증 개선에 운동은 음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중성지방을 감소시킵니다. 혈관의 탄력성을 좋게 합니다.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힘들고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5가지 운동을 추천합니다. 빨리 걷기,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이 목표입니다. 빨리 걷는다는 것은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에는 숨이 찰 정도의 속도입니다.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허리를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으세요.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한 층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가세요. 하체 근력과 심폐 기능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무릎이나 심장이 좋지 않다면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실버 체조, 맨손 체조 집에서 10분만 투자해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팔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목 돌리기,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수영 또는 물속 걷기, 관절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을 단련할 수 있는 완벽한 운동입니다. 수영을 못하신다면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물의 저항 때문에 엄청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실내 자전거나 실제 자전거 모두 좋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적으면서 하체 근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의 황금률.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거나 숨이 너무 차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지혈증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무런 증상 없이 조령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정기 검사를 받으세요. 3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하세요. 수치가 좋아졌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력을 확인하세요. 가족 중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앓은 분이 있다면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명상, 산책,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금연과 금주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수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하루 7-8시간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받은 약은 반드시 복용하세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약속입니다. 제가 40년간 만난 가장 건강한 노년의 어르신들은 특별한 비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작고 올바른 습관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버려야 할 3가지 음식은 곱창, 달걀 노른자, 과도한 견과류입니다. 우리가 껴안아야 할 음식들은 등푸른 생선, 기리, 콩, 올리브 오일, 토마토, 마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습관은 매일 꾸준히 하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돌아와 선생님, 덕분에 건강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작은, 올바른 선택들이 쌓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곱창과 달걀 프라이에 유혹을 뿌리치세요. 지금의 순간적인 즐거움보다 10년, 20년 후의 건강한 당신을 생각하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70세라면 90세까지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바로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자식도, 의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말입니다. 오늘 저녁 식단부터 바꾸고 내일 아침 30분 더 빨리 걸어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혼자 애쓰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와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면 그 과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지금 올바른 선택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고지혈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주위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